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AMP인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3팀의 황준우 마케터. 김민경 마케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커플로 입고 왔어요. 일부러 라이브라고. 커플? 아니 지금 몇번 네네. 죄송해요. 네네. 오늘 저희가 가지고 온 주제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개념과 트렌드인데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는 이유와 그리고 또 요즘 트렌드 이런 것들을 좀 준호 대리님이랑 같이 이야기해보고 뭐 채팅에다 댓글로 뭐 질문 사항이라던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아니어도 좀 언제든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왜 웃었냐면 인플루언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라는 댓글이 올라올까봐 또 걱정이 드네요. 간단하긴 해요. 간단하게 하면 뭐 여기서 홍보 좀 해드리고 하다 보면 장난입니다. 네.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거는 사실 모르고요.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최근에 참고로 이제 민경 대리님께서 이 라이브를 위해서 털옷을 입고 오셨는데 자꾸 제 입에도 털이 끼긴 하는데 그래도 뭐 원활하게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최근에 저도 이제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한 마케팅을 좀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메타에서 주로 활용하는 이제 그 협찬 광고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협찬 광고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 광고주가 전달하는 제품에 대해서 인플루언서가 실제로 이 제품에 대한 후기를 올립니다. 그래서 그 올린 후기를 토대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좋아요 반응도 좋고 노출 빈도도 높고 도달률도 높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 게시물 자체를 활용을 해서 광고로 돌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그 랜딩 자체도 실제로 우리 자사몰 페이지로도 랜딩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매출 증대에도 충분히 노려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작은 업체야라고 해도, 브랜딩이 되지 않는 업체야라고 해도 진짜 내 상품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진짜 직접적으로 컨택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제품들을 제공을 할 테니 이거에 대해서 정말 솔직한 리뷰를 작성을 해달라. 그러니까 팔로워수가 많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 인플루언서들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그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들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개념부터 저희가 좀 잡아가고 그 이후에 좀 트렌드에 대해서 좀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다양하게 광고 매체는 알고 있잖아요. 뭐 네이버라던가 구글이라던가 SNS 뭐 등등등 매체를 활용해서 광고를 많이 집행하고 있지만 결국에 고객들이 중요한 건 신뢰도거든요. 그럼. 반말은. 죄송합니다. 이 신뢰도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 저희가 항상 어떤 큰 기업이나 업체를 봤을 때 연예인을 모델로 두고 광고를 많이 돌리잖아요. 5개 광고 같은 거를. 예를 들면 뭐 연예인들 TV 광고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신문에만 나오는 그런 이미지 광고들 보이시죠? 사실 그렇게 연예인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에는 그 팬층도 두텁고 그 다음에 그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들에 대한 타겟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좀 활용할 수 있다. 맞아요. 뿐만 아니라 이 연예인들 같은 경우 신뢰도도 있긴 하죠. 이 연예인들의 뭐 이미지라던가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저희의 제품을 약간 좀 송출할 수 있도록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 연예인들이 좀 어느 정도 단가가 있는 편이다 보니까 저희 일반 뭐 소상공인이라던가 아니면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그냥 요즘 핫한 그런 소셜 미디어에서 굉장히 좀 내노라 하는 그런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아니면 또 혹은 뭐 팔로잉 수라던가 뭐 아니면은 좀 구독자 수가 많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광고를 좀 집행을 많이들 하십니다. 제가 물도 많이 좀 물 좀 드세요. 네. 지금 입에 털이 좀 끼셔가지고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의 마케팅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정의를 해보자면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소셜 미디어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 즉 이제 한마디로 조금 잘 나간다라고 우리가 일명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좀 파급력이 있는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소상공인이거나 업체가 좀 작다, 규모가 작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연예인들을 좀 사용하기에는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인플루언서 나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제품을 우리 걸 쓰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 팬들을 활용을 하고 만약에 인플루언서도 여러 가지 뷰티 인플루언서가 있겠죠. 맞아요. 뭐 스포츠 관련된 인플루언서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말 그대로 식품 관련된 인플루언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는 특정 제품군에 맞는 인플루언서들을 찾아내고 그 인플루언서들한테 우리가 제안을 해보는 거죠. 그걸 저희도 도와드릴 수도 있지만 그게 부담스러우시다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DM 부탁드립니다. 그게 그거예요.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되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2차 활용, 우리가 소재로도 뽑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게시물 자체를 우리가 홍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우리가 그들이 추천이나 콘텐츠 소비가 구매자들의 그 결정, 구매하는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스터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이 뭐예요? 준호님은 인스타그램 혹은 유튜브 아니면 맞아요. 카카오톡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소셜 미디어라고 하면 또 유명한 인스타나 네, 맞아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령대가 굉장히 낮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뷰티 쪽이라던가 아니면 식품 쪽 또 뭐 예를 들면 스포츠 의류 관련 의류 이런 쪽에서 협찬 광고가 굉장히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바이럴 광고를 많이들 집행을 하시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예를 들면 여행 상품을 여행 구독자들 같은 경우에 캐리어라던가 네. 네, 뭐 아니, 이런 것들을 할 수 네. 있죠. 여행 용품, 뭐 일회용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니 왜 그 여행 세트 뭐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맞아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맞는 유튜버나 아니면은 인플루언서들을 우리가 집요하게 조금 상품에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라면 활용을 해도 충분히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최소 예산은 얼마나 잡으면 좋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인플루언서는 워낙에 사실 보유하고 있는 구독자 수라던가 보유하고 있는 팔로워 수라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천만 딸이가 좀 아니고 한 1,000명 정도의 팔로잉 수, 뭐 2,000, 1,000 단위로 하는 팔로잉 수랑 뭐 10,000 단위로 하는 팔로잉 수랑 당연히 이제 구독하고 있는 그 뭐라 해야지 관련 컨텐츠 소비자들이나 네, 뭐 있기 때문에 팬층들이 좀 다르죠. 가격대가 너무너무 상이해요. 어떤 뭐 예를 뷰티 업종이라던가 뷰티 인플루언서냐 아니면 먹방 인플루언서냐 등등등 굉장히 컨텐츠적으로도 가격이 다양하고 어떤 부류인지도 굉장히 가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업종이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내 브랜드가 이런 브랜드고 이런 유튜버와 아니면 이런 인플루언서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단가 다 알아봐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 제품에 대한 연관성이 높은 이 되겠죠. 그래서 좀 간략하게 적어보면은 제품의 연관성이 높은 제품과 서비스라고 해주시면 아, 될 것 같아요. 네. 제품의 서비스. 그쵸. 와. 인플루언서 선정 같은 경우에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우리는 그냥 유명한 사람이면 좋겠어 이렇게 선정을 하시는 것보다 내가 만약에 김치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음식을 자주 먹는 뭐 브이로그라던가 아니면 먹방 유튜버한테 노출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냥 내 제품의 서비스와 관련성이 높은 인플루언서를 선정해서 최대한 영향력을 좀 활용할 수 있게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쵸. 결국에는 이제 팔로워와 신뢰관계, 아니 구독자. 제가 먹방 유튜브들을 많이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먹방 유튜버들이 맛있다라고 하는 거 웬만하면 다 먹어봤어요. 왜냐? 저는 그 먹방 유튜버들이 맛있게 먹고 솔직하게 리뷰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뒷광고 이런 거 없잖아요. 광고만 앞에 광고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거 광고라고 하면 광고라는 이야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표시가 다 있죠. 근데 이제 그쵸.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도 생각해요. 아 저거 광고여도 맛있겠다. 광고여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게 그 인플루언서나 유명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제품력이 떨어진다라거나 아니면 뭔가 조금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하는 것들은 실제로 알아서, 자기들이 맞아요. 커팅을 합니다. 걸러내죠. 걸러내기 때문에 제가 괜찮다라고 하면 괜찮은 거겠지. 저 인플루언서가 괜찮다라고 하면 좋은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타겟팅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네. 사실 이게 타겟팅은 진짜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래서 특정 브랜드,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 맞는 인플루언서들을 선정할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말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용품, 제가 요즘 사무용품에 좀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한 게 모니터 암 혹은 뭐 키보드 이런 거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저는 진짜 구매할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구독해놨던 그 인플루언서가 그것에 대한 상세한 리뷰들을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키보드라고 하면 타건감 다다다다 해서 실제 리뷰들을 정말 자기가 이게 제품 협찬 받은 건데 정말 솔직한 리뷰를 해보겠다라는 거에 저는 후킹을 완벽하게 당해서 저는 구매했습니다. 약간 그거죠. 그 후기성, 그 제품 후기를 자주 하는 약간 그쵸. 유튜버였나 보네요. 그쵸. 리뷰하는 유튜버였는데 그 유튜버 거 보고 하나 샀고 모니터함은 그 제가 인스타 보고 샀어요. 인스타에서 항상 이제 이 자세를 중요시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막 모니터 높낮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항상 이 사무용품에 있어서 중요시하는 걸 전달해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모니터함 이거 샀다라고 했는데 이거 되게 좋아 보여서 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에 대한 팔로워가 잘 생각해보면 뭐 10대 여성이겠어요? 아닙니다. 뭐 보통 10대 사무용품. 초반이겠어요? 아닙니다. 보통 사무용품이라고 하면은 물론 20대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제 대부분 20대 후반, 즉 직장인 타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타깃으로 우리가 그 인플루언서도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브랜드 특정 시장을 좀 타깃으로 해서 그에 맞는 인플루언서를 선정하는 게 좋다라는 맞습니다.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인플루언서가 브랜드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이제 제품을 판매를 함으로써 뭐라 해야 될까 제품의 메시지를 좀 잘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뭔가 저는 예전에는 사실 그냥 뭐 체험단 아니면은 뭐 기자단 이렇게 좀 그냥 송출만 가능한 뭐 인플루언서라던가 아니면 단가가 조금만 좀 금액대가 좀 어느 정도 있는 신 그런 가볍게 이렇게 송출할 수 있는 블로거들을 좀 많이 이용했었는데 확실하게 파급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몇만 인플루언서 또 몇만 구독자가 확실히 이 파급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가를 좀 올려서 좀 제품의 좀 전환을 위해서 구매 매출의 상승을 좀 위해서 저는 좀 금액을 좀 투자하더라도 좀 그런 파급력을 위해서 좀 인플루언서 좀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만에서 10만 정도를 그 정도로 잡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 너무 메가급이 아니어도 좋아요. 맞아요. 메가급이라고 하면은 뭐 10만 이상 뭐 몇백만이 되겠지만 사실 그런 분들은 금액적으로도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실제로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한 5만 아니면 7만, 뭐 10만 이런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홍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혹해요. 왜냐면 진짜 진정성 있게 리뷰를 해주기도 하고 진짜 특정 타겟군만 저는 팔로잉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팔로워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층에서 좀 진정성 있는 콘텐츠로 조금 우리의 이 상품들에 대한 강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를 만약에 방송을 보고 계시고 혹여 재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게 내가 이 정도의 인플루언서 활용해도 되나? 긴가민가 싶은 분들이 좀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지 않은 팔로워 안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늘어난 게 한 인플루언서한테 우리의 예를 들면 A의 브랜드가 있으면 한 인플루언서한테 계속 협력 광고를 해요. 장기적으로 좀 파트너십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일회성 협업 광고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파트너십을 광고해서 좀 더 진정성 있게 일관된 메시지 계속 전달하고 뭐 공동 구매를 한다던가 공부를 한다던가 아니면 제품의 프로모션을 그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좀 송출한다거나 그런 식으로도 많이 진행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알고 있는 어떤 A사 팩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굉장히 유명한 뷰티 그 인플루언서가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그 인플루언서랑 아예 협력을 맺어가지고 지금 거의 한 몇 년간 한 1년, 2년 정도로 계속 광고를 진행하는데 그로 인해서 진정성도 좀 이 인플루언서에 대한 소비층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예 계속 지속적으로 관계를 하고 맞아요. 있고 좀 더 일관된 메시지 계속 전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이렇게도 많이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쵸. 만약에 근데 이렇게 팩트를 하고 있는 인플루언서가 있다 라고 하면 만약에 제가 뭐 귀걸이 혹은 뭐 렌즈 아니면 액세서리 뭐 이런 그 광고주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전 충분히 이런 인플루언서한테 협업 제안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이게 사실 뭐 시너지 효과도 있고 꼭 귀걸이라고 해서 귀걸이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같은 코디도 전반적으로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막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고급진 장구류를 좀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좀 힙한 사람들보다는 좀 고급진 옷을 소화하는 사람들을 찾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맞아요. 찾아가면서, 왜냐면 이런 분들은 장기적으로 계속 이런 옷만 컨셉을 유지해 주시거든요. 그럼 우리도 거기 같이 껴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사실 합니다. 이런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뭔가 이 브랜드의 이미지도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 같기는 해요. 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속 가능한 제품을 계속 홍보를 하려면 그 인플루언서에 대한 신뢰감도 중요하고 사회적 책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는 요즘 뭐 밀레니얼 그리고 Z세대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리고 좀 요즘 핫한 또 물론 전부터 핫했지만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등 한 매체에만 인플루언서를 계속 협력 광고를 진행하지 않고 한 단위 플랫폼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플랫폼들을 사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캠페인을 좀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좀 인스타그램에 우리 제품이 잘 나갈 거야 해서 인스타그램만 송출하지 않고 그냥 유튜버도 한번 진행 협업해보고 틱톡에 있는 틱톡 인플루언서랑도 한번 협업 진행해보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그럼요. 아주 좋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겠지만은 보통 인플루언서라고 하면은 인스타그램 이렇게 하나만 하지 않습니다. 보통 유튜브도 같이 하고 있거나 아니면 틱톡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거 다 해달라고. 이게 조금 진짜 우리가 너를 서포터즈 할게, 우리가 너를 서포트 할 테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후원,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 스폰을 할 테니 스폰. 너에게 뭐 일정 기간 1년간 얼마를 지원해주고 너한테 상품을 지원을 해줄 테니 너가 갖고 있는 매체별로 이렇게 해서 좀 크로스 플랫폼을 활용한 좀 이 리뷰들을 좀 작성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럼 진짜 좋죠. 왜냐면 유튜브 보고 있다가 인스타그램 들어오는데 내가 좋아하는 얘가 또 하고 있네? 그러면 진짜 이게 이 학습 효과도 있어요, 충분히. 맞아요. 진짜요. 아주 저는 바로 사버렸죠. 그리고 또 사실 기업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라면은 이 기업이 어찌됐건 이 인플루언서를 믿고 이 인플루언서에 대한 좀 뭔가 좀 이 인플루언서에 대한 팔로워 수들을 이렇게 믿고 뭐라 해야 되지? 구독자 수를 믿고 이 제품을 맡기는 거기도 하지만 이 인플루언서도 마찬가지로 믿고 우리 구독자들 수도 좋은 제품을 알려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서로 약간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긴 해요. 기업도 기업대로 성장하고 인플루언서도 인플루언서대로 나 이런 큰 기업 홍보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서로 약간 이제 뭔가 시너지 역할이 되지 않나 싶긴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왜 다들 이제 오늘 좀 조용하시네요. 댓글을 저기 설기 씨만 남겨주셨고. 최근에 인플루언서 뭐 진행한 그 업종 있으세요? 저 뷰티 업종 진행했습니다. 오. 뷰티 업종을 진행을 했었는데 와, 성과가 근데 진짜 성과가 팔로워별로 달라요. 진짜요? 네. 20만 이상 되는 그분은 키자마자 그냥 바로 구매출 로아스 쩍쩍쩍쩍 나오고 클릭률도 엄청 높고 한데 상대적으로 조금 CTR도 엄청 높아요. 막 CTR 7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상대적으로 조금 좀 지인도 제가 좀 부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지인은 한 1000에서 2000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물론 잘 나왔어요. 물론 잘 나왔는데 진짜 그 20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나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막 뭐 10만, 뭐 5만 뭐 이렇게 해서도 진행을 했었는데 다 달라요, 성과가. 근데도 전반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한 결과를 봤을 때는 그 서포터즈 협찬을 진행을 하기 전 후의 매출이 달랐어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소액 광고주여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막 바이럴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바이럴들을 나중에 사용하는 것들을 좀 당겨서 쓰신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진짜 내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딱 질문 주셨어요. 패션 꿈나무님께서 의류 쇼핑몰 관련해서 예시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저 이거라고 해볼게요. 이거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투웨이거든요. 그러면은 소구 포인트는 투웨이가 되겠죠. 그러면은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평소에 이런 캐주얼 룩을 즐겨 입으시는 분들의 인스타그램들을 쫙 볼 것 같아요. 혹여 그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할 거면 저희 측에 문의를 주셔도 되고, 아니 직접 한번 컨택을 해보셔도 됩니다. 협찬 DM 부탁드립니다. 이런 분들 찾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 상하이를 같이 전달을 하겠다, 아니면 상의만 전달을 하겠다,
내가 너에게 전달을 할 테니 제품 제공을 할 테니 시즌별로 전달을 할 테니 예를 들어서 이 옷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리뷰를 해주고 내가 그 상품에 대해서 진짜 2차 활용 동의를 받아서 내가 이 게시물로 광고를 돌려도 괜찮겠냐라고 동의를 확실하게 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메가 인플루언서가 아니어도 마이크로여도 괜찮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모집을 해서 한 10명 정도? 5명에서 10명 정도? 이 팔로워별로 나눠서 모집을 하고 상품 제공을 해요. 일정 팔로워가 넘어간다라고 하면 비용을 지불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이거를 통해서 광고를 진행을 해봐도 될까요? 라는 컨펌만 나왔을 때 그걸로 활용해서 메타만 돌려도 굉장한 성과가 나옵니다. 지금 쇼핑몰, 의류 쇼핑몰 말씀 주셨잖아요. 메타에서 진짜 많이 활용해요. 방금 보시면은 꼭 너무 지루하잖아요 사실. 아 이거 또 광고네? 아 이거 또 광고네? 정말 옷이 내가 원하는 취향과 일치하지 않으면은 하기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팔로워가 되는 인플루언서야 아니면 쇼핑몰을 리뷰해주는 인플루언서야 근데 걔가 그걸 리뷰했네? 나 그럼 사볼까? 라는 생각이 진짜 들 수밖에 없어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리뷰어들한테 상품 제공해서 리뷰를 해달라고 한다거나 그럼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요즘 뭐 날씨도 풀리는데 뭐 리뷰해볼게요 라고 해서 총 5개의 상품 준비해봤습니다 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각각 다른 브랜드를 설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브랜드에서 여기 최근에 나온 신제품 3가지 괜찮다 라고 해서 특정 이 옷에 대해서 리뷰, 릴스 형태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광고를 바로 집행을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2차 활용 맞아요. 네, 2차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높지 않은 장벽이에요 정말. 충분히 의류 쇼핑몰 패션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패션 꿈나무님께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준호 대님께서 인플루언서 마케팅 의류는 자체 자체 제작만 의뢰해야겠죠? 아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OEM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생산을 하는 업체만 해야겠죠라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이런 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쇼핑몰을 하는데 진짜 브랜드 걸 떼어서 사는 거예요. 이거를 구매 브랜드를 떼서 가능하죠. 종합 쇼핑몰을 말씀 주시는 건지. 굉장히 가능하죠. 그리고 또 지금 준호 대리님께서 말씀해주신 아까 리뷰 형태로 언박싱하는 것도 그런 형태로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홍보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두 번째로 사실 가장 많이 하시는 이제 공구 형태. 남 입고 한번 사봐. 약간 이런 식으로 인플루언서님께서 이제 링크 띄워주시고 그 링크에서 맞아. 땡땡땡과 협력 땡땡땡 하시면서 뭔가 링크 띄워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데에서 그 링크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게끔 진행하는 공구 형태가 공동구매 형태가 있고 또 뭐냐면 굉장히 많은데 쇼폼, 릴스, 그리고 스토리, 피드 굉장히 요즘 인플루언서의 협력 광고가 굉장히 너무 다양하고 홍보가 굉장히 다양해서 라이브 쇼핑도 요즘은 또 이제 뭔가 연예인이나 아니면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진행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도 진행을 많이 하고 굉장히 많이 하시죠. 맞습니다. 되게 종류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경품 이벤트라던가 저희 이번에 이런 제품이 나왔는데 댓글 달아주신 분 3분에게 경품 지급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십니다. 자, 의류 쇼핑몰 보통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할 때 어느 플랫폼을 많이 사용할까요? 인스타나 유튜브나 둘 다 많이 하죠. 딱 그 2개 말씀하셨어요. 요즘에 틱톡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젊은 층들이 사실 워낙 연령층이 조금 더 낮다 싶으시면은 틱톡 광고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시고 트위터도 사실 많이들 이용하세요. X. 맞아요. 죄송해요. X. 그래서 좀 내가 좀 파급력 있게 좀 공유도 간단하고 이런 식으로 좀 원활하게 좀 진행을 하고 싶다면 보통 평균적으로는 인플루언서를 진행할 때는 SNS나 유튜브 많이 하고 좀 더 난 다양한 매체를 좀 진행해보겠다 하면은 틱톡이라던가 아니면은 X라던가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의류 쇼핑몰 진행하시는구나. 의류 쇼핑몰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내가 원하는 좀 저희랑 좀 이미지가 비슷한 인플루언서들에게 직접 DM을 해서 우리가 제품을 제공할 테니 혹시 리뷰를 해줄 수 있냐? 스토리 형태로 리뷰를 할 수 있냐? 아니면 혹은 리뷰 형태로 리뷰할 수 있냐? 아니면 우리 릴스 좀 찍어줄 수 있냐? 라고 해서 옷을 좀 보내드릴 수가 있죠. 저도 한때 인플루언서였어요.
먹방인가요? 저도 한때 농담이고요. 저도 팔로잉 한창 인스타에 좀 열심히 했을 때 팔로워 수가 좀 어느 정도 두텁게 있었을 때 제가 한창 사진을 좀 했었거든요. 그 사진을 통해서 좀 사진 좀 이쁘게 찍는 걸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제품 같은 걸 되게 많이 보내주셔서 제품에 있는 감성샷을 좀 찍어서 피드에다 좀 올려줄 수 있는 이렇게 좀 많이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거의 2015년 거의 10년이 거의 가까이 돼가는데 아직도 여전히 지금 동일하게 방법을 좀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준호 대리님 뭐 인플루언서 하고 싶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여기에다가 제가 계정 좀 올려다 드릴 테니까. 이런 농담 하시는 거 싫어하시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혼났어요. 저는. 누구한테요? 네, 구독자님들한테 혼나가지고. 장난이고요. 어쨌든 이제 도움이 되었을는지 모르겠으나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으시면 여기 김민경 마케터님이 또 이쪽으로 전문이시거든요. 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경품 이벤트라는 것도 또 진행을 할 수 있겠죠. 뭐 이게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한 것도 활용한 거지만은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플루언서와 협업을 해요. 그럼 이 인플루언서한테 오늘 라이브 방송 좀 켜주세요. 아니면은 그냥 그 즉시 게시물을 하나 올리는 겁니다. 뭐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초성 맞추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초성 맞추시는 분들께 이 그 팔로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5만이야, 5만, 10만이야. 10만 팔로워들이에게 퀴즈를 내는 거죠. 우리 상품에 대해서. 요즘 유행하는 옷 중에서 땡땡땡 제품이 유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초성은 이라고 해서 결국 우리 제품을 홍보하는 거. 맞아요.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우리 거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이어가도 좋고 경품 이벤트를 해도 좋고 해도 여러 가지 진행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광고주분님께서 좀 어렵지 않게 장벽이 낮다 생각보다 진행해 보실만 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브랜드의 목표라던가 아니면 인플루언서의 특성에 맞게 그냥 잘 선정해 주시고 그 제품을 좀 우리가 원하는 방향성에 맞게 광고 형태를 좀 구성하면 좋겠죠. 저희가 이제 좀 오늘도 두서없게 이렇게 많은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그냥 인플루언서 광고 충분히 대행사랑 소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광고에 좀 내가 관심이 있다 혹은 뭐 내가 하고 싶다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냐라고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나 채팅해 주시면 되고 또 그 외에도 저희가 좀 집행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인플루언서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매체라던가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라이브 때도 꼭 한번 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여기까지 하고 인사 한번 또 깔끔하게 드려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이었지만 사실은 인플루언서가 어렵지 않다,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한 이 마케팅이 어렵지 않다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고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또 다음에 필요하신 부분이나 이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위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A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3팀의 황준호 마케터 김민경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